즐겁게 드셨어요. 예. 이제 여기 우리 각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오시게 되면 소식도 더 많이 들으시고 또 이해를 더 하실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한 식구같이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이렇게 저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지금 지내시게 돼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께도 계속 그냥 미안하고 그런 그 생각으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무슨 뇌물이나 뭐 이상한 거 뒤로 받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저 맡은 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쭉 그동안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뭐 실제 안 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고 뭐 그렇다고 뒤로 무슨 이상한 거 받고 그런 거는 없는 분들인데도 어떻게 이런 데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요즘은 뭐 미소 지을 일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인들 생각하면 또 거기도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원래 공약사항도 이제 문화융성 또 그런 거 만들어서 좀 관만 하는 게 아니라 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문화융성이라든가 뭐 창조 경제라든가 그렇게 그거를 좀 정부 시책으로 잘 펴보자. 그리고 또 특히 뭐 그런 문화 쪽이나 뭐 상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젊은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좀 지원을 하면 워낙 우리나라 그런 문화적인 역량이나 소질이 뛰어나니까 확 그냥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한류도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정부 시책도 뭐 관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이 합쳐짐으로써 지금 시대에는 더 창의성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국가 브랜드도 이렇게 높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국가 브랜드를 가지고 또 기업도 더 좀 그 나라에서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에 공감을 해가지고 이제 그 참여를 하고 동참을 그분들이 해준 건데 뭐 압수수색까지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를 보면서 정말 그것도 또 제가 굉장히 미안스럽고 그래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지금 여러 가지 나라 안팎으로 변화도 빠르고 어려움도 많은데 하루속히 정상을 찾고 안정을 되찾음으로써 나라가 이렇게 좀 발전의 탄력을 받아 나가기를 그렇게 매일 기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이제 언론인 여러분들도 새해 이렇게 힘든 시간 보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잘 좀 정상으로 바로 잡혀서 그 복된 새해가 되시고 또 보람 있는 그런 2017년 붉은 닭의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가정들 모두 더욱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출입하시는 분들은 또 더 다른 분들보다 잘 아시니까 정확하게 아시기도 하고 얘기도 더 많이 들으시고 또 이해하시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다른 이렇게 뭐랄까 보도라든가 또 소문 뭐 얘기 어디 또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거 이런 거를 보면 너무나 많은
왜곡, 또 오보 거기다가 또 그 호의가 막 그냥 남발이 되고 그래갖고 뭐 종을 잡을 수가 없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또 보면 아니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 조금 있다 보면 아니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 맨날 이런 식으로 가서 홍보실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홈페이지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뭐 오보 바로 잡습니다 해갖고 했는데 그것도 다 못 잡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개고 아마 다 합하면은 그 뭐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이렇게 혼란을 주면서 또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오보가 왜곡된 게 나오면은 그걸 또 사실이라고 딱 만들어 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오보가 재생산되니까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이제 무겁고 네, 그런 심정입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번에 이제 소추 그것도 됐고 또 특검에도 이제 대상이 되는 그런 세월호 문제인데 그것도 그동안에 처음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뭐 그 세월호로 이렇게 참사가 벌어졌는데 그 대통령이 그 미래를 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가 들어도 정말 얼굴 붉어질 어떻게 보면 나라로서도 대한민국이 그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같이 또 몇 달을 기정사실같이 아니 어떻게 그 미래를 하겠습니까? 그게 입에 담기도 창피한 일이고 그러다 이제 그게 또 그냥 슬그머니 이제 꼬리를 감추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간 동안 또 구술했다가 또 한참 그래갖고 또 그게 기정사실로 그래서 참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또 무슨 무슨 수술을 했다고 또 그래갖고 한참 또 이렇게 지금 되고 그래서 이거는 하다가 또 아니면 말고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게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 게시판인가 거기 뭐죠? 사이트 홈페이지에다가 이것이 팩트다 해갖고 사실은 뭐 대통령이 이때 뭐 여기를 갔고 이때 여기 가가지고 뭐 누구 만났고 그런 거를 이렇게 다 그 발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렇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근데 이제 그날은 마침 이제 그 일정이 없어서 제 그 업무 공간이 이제 관저였는데 제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뭐 결제할 수 있는 그것도 시스템도 다 돼 있고 또 필요하면 손님도 이렇게 만나고 또 접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민관에서 할 수도 있고 본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좀 그 일정이 특별하게 없으면은 제가 그동안도 조금 밀렸던 바쁜 일을 하다가 보면 이제 계속 쌓입니다. 보고서라든가 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그런 날은 계속 챙겨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뭐 몇 시간 지나고 그래서 저녁 때 돼가 되면 이제 더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럴 정도로 챙기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어떤 때는 밀렸던 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자꾸 밀리면은 뭐 한도 없기 때문에 되게 휴일도 그렇게 보내는 때가 많은데 이제 그날은 마침 그 일정이 이제 비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보고가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제가 무슨 재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필요하면 뭐 특공대도 보내고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가면서 또 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참 안타까웠던 일 중에 하나가 이 전원이 구조됐다 하는 그 오보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걱정하면서 해경한테 챙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계속 뭐 여러 수석실로부터 보고도 받고 또 뭐 일 볼 거는 보고 했는데
전원이 구조됐다 그래갖고 너무 기뻐서 아주 그냥 그 마음이 아주 안심이 되고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또 좀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오보였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저기 내가 중대본에 내가 또 빨리 가서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그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또 경호실에서는 이렇게 막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그냥 확 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경호하는 데는 요만한 필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중대본에도 뭐 조금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쪽도 무슨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확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게 이제 그 시간 이제 준비가 다 됐다 할 때 이제 그대로 그냥 달려갔는데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 중대본에 가서 또 회의하고 이런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름대로는 물론 이 현장에서 챙겨야 될 것이 있고 또 거기 뭐 119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제일 잘 알아서 하겠죠, 해경이. 그러나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도 할 거 있으면 하라.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 할 거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그냥 미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그 기가 막혔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헌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우리 대리인단에서 그걸 이제 다 정리를 자세히 하고 또 뭐 추가할 거 있으면 하고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면 또 헌재에서 이렇게 이제 재판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제 그런 그 허위가 완전히 좀 걷어졌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드시고 예.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이거 기자회견은 아니고요. 네. 총괄사를 맡고 있는 이시박성준입니다. 일단 1월 1일이고 해서 기자단을 대표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감사합니다. 여느 1월 1일이었으면 좀 더 부담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시국이 엄중하고 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첫 번째는 소회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탄핵된 이후 직무정지된 현 상황에 대한 소회가 어떠신지 그리고 정치권 국회에 대해서는 또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거는 또 우리 다른 기자들이 질문할 걸로 믿고 일단 검찰의 수사 내용이 사상 누각이다. 이게 이제 청와대와 변호인단의 입장인데 같은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첫 번째 그때 좀 본관으로 오전에 이동을 왜 안 하셨는지 그리고 또 많이 의혹이 제기된 것이 미용 시술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왜 안 하셨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인데 많긴 합니다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았어요.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걸로 계속 나가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거가 하나도 의미가 없이 된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법원에서까지 그 문제가 이제 돼가지고 그 판결할 때 이거는 이 소위 7시간이라고 해서 한 거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하고 판결도 대통령께서 국회 오셔가지고 김정진 총리대장자를 좀 국회 협조를 여야 합의해 가지고 좀 하면은 사후 입장을 밝히겠다. 그랬었는데 국회는 탄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도동학으로 쪼개지고 특히 또 새누리당에서 대통령님이 탄핵하는데 또 동의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으실 텐데 지금 현실을 놓고 지금 심정이 두 동강으로 쪼개져 그렇습니다만 좀 어떻습니까? 대선 입장이 좀 얘기를 하자면 또 길고 지금 뭐 그렇게 말씀드릴 그런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나인데 지난해 이제 엘리엇 그 파동팀의 삼성그룹 이제 합병 때문에 많이 이제 시대가 좋겠지만 이거를 이제 대통령님하고 이제 뭐 삼성 합병을 도와주겠다 이제 지시를 뭐 내렸다고 해서 뭐그 최순실에게 삼성이 지원한 거하고 엮어서 이제 뭐 뇌물 이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엮은 겁니다. 뭐 어디를 도와주라 하는 거하고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엘리어트하고 그 삼성 합병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국민들, 증권사 할 것 없이 많은 그 국민들의 관심사였잖아요. 이게 헤지펀드의 공격을 삼성 같은 그런 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기업이 공격을 받아서 이런 게 뭐 무산된다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는 그런 그 생각을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한 20여 개 거기에서도 거의 한 군데 두 군데 빼고는 다 이거를 해줘야 된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그런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잘 국민연금이 대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당연히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는 챙기고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결정이 내리든 간에 그거는 국가의 올바른 그 정책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예. 그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엮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그거는 대통령님 제가 이 정부에서 그 기병재 성형외과라고 최순실 씨 단골이었던 성형외과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대통령님도 뵙고 가고 사업도 사실 이 정부 들어서 잘 됐다고 아까 이제 작은 기업들 이런 데 관심 많으시고 뭐 안타까운 기술 이런 사장 같은 것들 좀 관심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중동 진출 같은 것도 꾀할 수 있고 조그마한 성형외과가 그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은 특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최순실의 인연 때문에 혹시 특별히 기병재 어떤 데를 뭐 도와주라 그 회사에 어떤 이득을 줘라 하는 그런 거는 한 적이 없고 다만 이제 그런 좀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니 뭐 그런데도 그 길이 있으면 해주고 또 그런 자격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데가 자기 힘으로 외국 진출도 해갖고 실력 발휘하는 게 거의 힘들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아예 얘기가 처음부터 안 되고 또 어떤 회사든지 몸집은 지금 적지만 뭐 실력이 있으면은 뭐 그런 적어도 기회를 얻었는데도 뭐 못하면 그거는 뭐 그 회사 일이지만 적어도 기회까지도 전혀 갖지를 못한다 하는 거는 이제 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모든 그 창업하는 기업들에게는 똑같이 적용되는 일들입니다. 대통령님, 저희가 사실 접하는 정보가 검찰이나 특검에서 나오는 이제 내용들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진입 파악이 잘 안 되고 특히 공소장 같은 걸 보면 이제 거의 최순실 씨와의 이제 공모관계, 특히 최순실 씨의 말을 다 대통령께서 듣고 지시를 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두 분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네, 그리고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춘추관에서도 밝혔듯이 그 몇십 년 된 그런 그 지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인은 지인이지 지인이 다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아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지인이 뭐 모든 거를 다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도 있고
또 판단도 있고 또 다 그런 거지. 그걸 어떻게 지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막 다 하고 그 뭐든지 다 저 엮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죠. 저는 제 나름대로 국정 운영에 어떤 저의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쭉 일을 했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복지나 안보, 외교, 뭐 경제 정책 이런 모든 거가 이제 물론 이렇게 주위의 참모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이제 다 의논을 해서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 나가면서 계속 저 나름대로 이 부분을 더 좀 정교하게 또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생각도 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얻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외교 부분, 안보 부분 모든 걸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틀을 이제 갖췄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더 좀 뿌리 내리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도 뭔가 좀 좋은 마무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이런 일을 맡게 됐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에 이제 이른바 세관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로 인해서 전현직 장차관들의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전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뭐 보도를 보니까 뭐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고 뭐 그런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저 유진용 장관께서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대통령께 이제 항의를 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었는데 그 보도가 됐었는데 그때도 인지가 잘 안 되셨습니까? 무슨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기 좌파 언론이 뭐 사업을 한다든가 이거 어느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대통령 그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모를 리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지시가 계속 문화부로 압력이 내려왔고 그래서 그걸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가 얘기를 했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혹시 오히려 뭐 그런 저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품어가지고 네. 그 하는 거는 참 좋은 일 아니냐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 듣지 않았는데 본인은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약간 좀 어필 차원에서 말을 했다 이렇게 방송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하는 얘기는 다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뭐 이용 시술, 그다음에 뭐 100억 주사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취재하다가 제가 들었던 얘기는 그리고 또 청문회에서 또 김영재 원장 했던 얘기는 대통령께서 뭐 사람들은 지금 많이 잊혀져 있는데 여기 상처가 나셨다는 그로 인해서 좀 불균형이 오고 그다음에 뭐 불면증 뭐 하시고 그다음에 뭐 쉽게 피로해지신다 그러는데 대통령 건강 뭐 피치 못할 말씀 못하신 뭐 그런 게 혹시 그러니까 이제 다 그 대통령부터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사적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가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뭐 또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뭐 이렇게 좋은 그 약이 있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대통령이 내가 여기가 아파서 요렇게 해갖고 요런 약을 먹었고 뭐 그런 거를 다 까발려서 한다는 거는 좀 너무나 민망하기 그지없는 다 누구나 사적 영역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슨 국가 일을 하는데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뭐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 그렇게 할 일은 안 하는데 그런 거를 일일이 요런 병이 있으니까는 요렇게 치료했지 요거는 요렇게 해서 했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저는 뭔가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떤 병을 앓았는가 하는 거를 일일이 전부 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어떻게 치료했는가 그거를 전부 또 리스트를 만들고 그러느냐 그리고 또 이제 피곤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순방하고 그럴 때는 시차를 좀 적응을 못하면서 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이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또 피곤하니까 또 다음 날 또 일찍 일을 해야 되니까
그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양 주사도 맞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무슨 큰 죄나 된 것 같이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뭐냐? 그럼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다 이거는 기록을 해가지고 또 주사를 이렇게 무슨 영양 주사나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할 때도 그거는 의사가 알아서 처방하는 거지. 거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환자가 알겠습니까? 거기서 알아서 했겠죠. 내가 증상이 이렇다. 너무 피곤하고 또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의료 거기서 알아서 처방하는 거지. 거기 무슨 약이 들어갔는지 그것까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써서는 안 될 약을 썼겠어요? 설마니 의료진에서? 저는 그렇게 이상한 약 그런 거 썼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차은택 씨가 국회 나와가지고 최순실 씨에게 장관과 수석을 추천하라 해서 자기가 추천했더니 그 사람들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도 그렇게 차은택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오늘 많은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게 특검하고 또 이렇게 있는데 서로가 좀 입장이 좀 불편해지기 때문에 계속 너무 이렇게 말을 그리고 또 사실은 새해 벽두부터 갑자기 무슨 기자회견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못 뵈서 좀 그 새해 인사라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무슨 새해 1월 1일부터 무슨 거창하게 기자회견이나 한 듯이 하는 것도 참 모양새가 안 좋고 뭐 그런 걸로다가 한 거지. 또 추천이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미처 모르는 경우인데 딱 좋은 분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추천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추천받았다고 딱 되는 게 아니고 다 좀 검증도 하고 세평도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좀 그 지금 상황에서는 잘 할 것 같다 하는 분을 선택하는 거지 누구를 봐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거지. 그런 원칙을 갖고 했다 이거지. 세월호 기원합니다. 여기 그 출입하시는 분들은 또 더 다른 분들보다 잘 아시니까 정확하게 아시기도 하고 얘기도 더 많이 들으시고 또 이해하시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다른 그 이렇게 뭐랄까 보도라든가 또 소문 뭐 얘기 어디 또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거 이런 거를 보면 그 너무나 그 많은 그 왜곡 또 오보 거기다가 또 그 허위가 막 그냥 남발이 되고 그래갖고 뭐 종을 잡을 수가 없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또 보면 아니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 조금 있다 보면 아니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 맨날 이런 식으로 가서 홍보실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홈페이지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뭐 오보 바로 잡습니다 해갖고 했는데 그것도 다 못 잡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개고 아마 다 합하면은 그 뭐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이렇게 혼란을 주면서 또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오보가 왜곡된 게 나오면은 그걸 또 사실이라고 딱 만들어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오보가 재생산되니까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이제 무겁고 그런 심정입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번에 이제 소추 그것도 됐고 또 특검에도 이제 대상이 된 그런 세월호 문제인데 그것도 그동안에 처음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뭐 그 세월호로 이렇게 참사가 벌어졌는데 그 대통령이 그 미래를 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문화융성이라든가 뭐 창조경제라든가 그렇게 그거를 좀 정부 시책으로 잘 펴보자.
그리고 또 특히 뭐 그런 문화 쪽이나 뭐 창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젊은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좀 지원을 하면 워낙 그 우리나라 그런 문화적인 역량이나 소질이 뛰어나니까 확 그냥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한류도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정부 시책도 뭐 관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이 합쳐짐으로써 지금 시대에는 더 창의성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국가 브랜드도 이렇게 높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국가 브랜드를 가지고 또 기업도 더 좀 그 나라에서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에 공감을 해가지고 이제 그 참여를 하고 동참을 그분들이 해준 건데, 뭐 압수수색까지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를 보면서 정말 그것도 또 제가 굉장히 미안스럽고, 그래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지금 여러 가지 나라 안팎으로 변화도 빠르고 어려움도 많은데 하루속히 정상을 찾고 안정을 되찾음으로써 나라가 이렇게 좀 발전의 탄력을 받아 나가기를 그렇게 매일 기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이제 언론인 여러분들도 새해 이렇게 힘든 시간 보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잘 좀 정상으로 바로 잡혀서 그 복된 새해가 되시고 또 보람 있는 그런 2017년 붉은 닭의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가정들 모두 더욱 편안하시기를. 는 누가 들어도 정말 얼굴 붉어질, 어떻게 보면 나라로서도 대한민국이 그래 흔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같이 또 몇 달을 기정사실같이, 아니 어떻게 그 미래를 하겠습니까? 그게 입에 담기도 창피한 일이고, 그러다 이제 그게 또 그냥 슬그머니 이제 꼬리를 감추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간 동안 또 구술했다가 또 한참, 그래갖고 또 그게 기정사실로, 그래서 참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또 무슨 무슨 수술을 했다고 또 그래갖고 한참 또 이렇게 지금 되고, 그래서 이거는 하다가 또 아니면 말고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게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 게시판인가 거기 뭐죠? 사이트 홈페이지에다가 이것이 팩트다 해갖고, 사실은 뭐 대통령이 이때 뭐 여기를 갔고 이때 여기 가가지고 뭐 누구 만났고 그런 거를 이렇게 다 그 발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렇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근데 이제 그날은 마침 이제 그 일정이 없어서 제 그 업무 공간이 이제 관저였는데, 제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뭐 결제할 수 있는 그것도 시스템도 다 돼 있고, 또 필요하면 손님도 이렇게 만나고 또 접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민관에서 할 수도 있고 본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좀 그 일정이 특별하게 없으면은 제가 그동안도 조금 밀렸던 바쁜 일을 하다가 보면 이제 계속 쌓입니다. 보고서라든가 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그런 날은 계속 챙겨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 가는 줄 즐겁게 드셨어요. 예. 이제 여기 우리 각 그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오시게 되면 소식도 더 많이 들으시고 또 이해를 더 하실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한 식구같이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참 이렇게
저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지금 지내시게 돼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께도 계속 그냥 미안하고 그런 그 생각으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무슨 뇌물이나 뭐 이상한 거 뒤로 받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저 맡은 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쭉 그동안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뭐 실제 빤해요. 뭐 그냥 열심히 일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고 뭐 그렇다고 뒤로 무슨 이상한 거 받고 그런 거는 또 없는 분들인데도 어떻게 이런 데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요즘은 뭐 미소 지을 일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인들 생각하면 또 거기도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원래 공약사항도 이제 문화융성 또 그런 거 만들어서 좀 관만 하는 게 아니라 민도 창의적으로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뭐 몇 시간 지나고 그러니까 저녁 때 돼가 되면 이제 더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럴 정도로 챙기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어떤 때는 밀렸던 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자꾸 밀리면은 뭐 한도 없기 때문에 되게 휴일도 그렇게 보내는 때가 많은데 이제 그날은 마침 그 일정이 이제 비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보고가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무슨 재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필요하면 뭐 특공대도 보내고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가면서 또 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참 안타까웠던 일 중에 하나가 이 전원이 구조됐다 하는 그 오보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걱정하면서 해경한테 챙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계속 뭐 여러 수석실로부터 보고도 받고 또 뭐 일 볼 거는 보고 했는데 전원이 구조됐다 그래갖고 너무 기뻐서 아주 그냥 그 마음이 아주 안심이 되고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또 좀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오보였다. 하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중대본에 내가 또 빨리 가서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또 경호실에서는 이렇게 막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그냥 확 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경호하는 데는 요만한 필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중대본에도 뭐 조금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쪽도 무슨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확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게 이제 그 시간 이제 준비가 다 됐다 할 때 이제 그대로 그냥 달려갔는데 그러니까